네, 안녕하세요. 정소윤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UX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정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디자이너가 된 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미국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오게 돼서 여기서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다 마쳤던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학부에서 미술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히 직업적으로 연결이 바로 되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갤러리에서 인턴십도 하고 또 정말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구글에다가 진짜 그냥 creative jobs that pays well 이렇게 그냥 딱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어, 어느 정도 수익도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이제 풀타임으로 하는 이머시브 코र्스를 듣고 그 길로 이제 그때가 2021년도였는데 그 이후로 바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부트캠프 교육을 받으셨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많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일을 막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랬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3개월 동안 immersive 코र्스를 들으면 이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매주 그렇게 매일매일 UX 관련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구글에 이렇게 창의적인 직업 이런 걸 찾아보면서 UX 디자인이라는 걸 처음에 접했을 때 사실 이게 어떤 일인지, 일을 시작하면 약간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사실 많이 잡혀 있지 않았던 상태였어서요. General Assembly 부트캠프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어떤 일이구나라는 개념도 많이 잡혔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부트캠프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그 팀원들이랑 같이 많이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에도 사용을 하고 인터뷰 준비도 많이 도움을 받고 하면서 이제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네. 부트캠프 교육을 받으실 때 툴을 다루는 데는 적응이 빨랐을까요? 저는 이제 미대를 다니긴 했지만 사실 디지털 아트 쪽으로는 수업도 많이 듣지 않았고, 사실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도비라던가 좀 미대나 미술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많이 다루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많이 경험이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부트캠프를 시작했을 때 피그마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점점 이제 유명해지고 있던 상태였는데, 부트캠프를 하면서 사실 피그마라는 거에 대해서도 처음 듣게 됐고, 처음 사용해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런 튜토리얼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피그마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배우기가 막 어려운 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부트캠프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안 들을 때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튜토리얼을 찾아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 한 3, 4개월 동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니까 웬만한 기본적인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기존에 전통적으로 있던 툴보다는 피그마가 훨씬 더 다루기 쉬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일했던 회사에서 어도비 XD를 사용을 하던 회사라서 이제 그 툴도 조금 배워야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피그마를 이미 익숙하게 다루는 상황에서도 조금 피그마보다는 러닝 커브가 조금 있더라고요. 제너럴 어셈블리 부트캠프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포트폴리오도 만드셨을 것 같아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포트폴리오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가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가장 처음에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너무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만들었던 거라 사용을 하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사용했던 케이스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가장 처음에 했던 거는 German Shepherd, West Side German Shepherd라고 이제 그 저먼 셰퍼드
강아지들을 이제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그런 레스큐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에 이제 조금 아웃데이트 된 그런 웹사이트들을 업데이트하고 웹 어딧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이제 고안을 하는 케이스 스터디였고요.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브리지 케어라고 서치 관련된 그 서치 툴에 관련돼서 이제 그 UX 리서치에 좀 더 포커싱을 둔 프로젝트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이제 케이스 스터디는 해카톤을 했어요. 이제 수업을 거의 다 마치고 프로그램을 거의 다 맞춰갈 때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다른 코홀트들이랑 합해가지고 해카톤이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포함을 해서 총 3개의 케이스 스터디로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팀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브리지 케어 그 리서치 툴을 이제 다시 재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팀원들 간의 약간 의사소통이 되게 힘들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좀 다른 경험을 많이 했었어서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회사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는 무조건 안 좋은 경험이라고 해서 그걸 숨겨야 된다거나 포트폴리오에서 그 케이스 스터디를 빼야 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를 제가 하나 배운 게 팀원들이랑 잘 호흡이 안 맞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들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든 경험을 하는 것도 인터뷰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크게 해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종료 후에 프로보노 활동을 하셨는데, 프로보노 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뭐 재능 기부나 무급 인턴십처럼 네.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전문적인 스펙을 쌓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적인 스택을 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이랑 다른 엔지니어들이랑 일을 하면서 다른 이제 회사들에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을 때 약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프로보노 활동은 아예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네, 제가 했던 경우는 아예 받지 않았고요. 보통 프로보노라고 하면 변호사분들이나 이제 그런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전문직 하는 직군에서 많이 하는 일인데 제가 했던 경우에는 catchafire.org라고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봉사를 재능 기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재능 기부가 필요한 이제 회사들을 연결해 주는 웹사이트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군데 지원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스킬과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 매치가 있겠다라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였어요. 여기에서 쌓았던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프로보노로 했던 일은 Empower Western 뉴욕이라는 이제 뉴저지에 베이스를 한 Learning Disability를 가진 어른들이나 청소년들 혹은 더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게 훈련도 해주고 이런 non-profit 단체였는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그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웹사이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웹 어딧을 하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로보노 활동도 끝내고 본격적인 취업 활동을 하셨는데, 취업 준비 과정은 어땠으며 면접에서 받은 챌린지들은 없었나요? 취업 준비 과정은 이제 가장 먼저 이력서를 다듬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UX 관련된 경력도 전혀 없었고, 학부에서 전공도 순수 미술을 했기 때문에 웹 디자인이라던가 이제 웹 툴을 다루는 경험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력을 조금 채우기 위해서 제가 시작했던 게 프로보노 일이었고, 이제 프로보노 일을 하면서 바로바로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인터뷰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시간을 많이 썼던 부분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시간 단위별로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짜리 인터뷰도 있고 15분짜리 스크리닝 인터뷰도 있고 어쩔 땐 1시간짜리 인터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경력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충분히 이력서만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 하나를 가지고 15분 동안 조금 더 풀어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이제 시간을 재놓고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이전까지 했던 이제 그림이라든지 전시 경력이라든지 뭐 세일즈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엮어서 이 일들을 통해서 UX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어떻게 장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를 어떻게 살려서 이야기를 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셨는데 취업하신 첫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을까요? 제가 가장 처음 시작했던 회사는 Gearfire라는 회사인데 이제 아리조나에 위치한 회사고요. 회사에서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일을 했던 프로덕트들은 Customer Facing E-commerce 플랫폼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에서 리테일러와 커스터머 이커머스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일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이커머스 사이트 안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돈을 이제 내지 않고 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회사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업무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후 핀테크 회사로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핀테크 회사로 이직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시작했던 그 기어파이어라는 회사에서 다뤘던 이제 프로덕트 라인이 총기 관련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총기 관련 쪽이 아니라 이제 캠핑이랑 아웃도어 기어를 파는 새로운 이제 이니시티브가 있어서 그쪽 일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 제가 처음에 인터뷰를 했던 매니저분이 제가 일을 시작하기 하루 전에 그만두시게 되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총기 쪽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싶었던 분야가 아니라서 고민을 하다가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핀테크 회사로 이직하신 뒤에는 어떤 업무들을 담당하셨을까요? 제가 핀테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핀테크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그 텍스랑 어카운팅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그 비즈니스들이나 사업체들이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고 페이롤에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게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ER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Employee Retention Program. 근데 이제 그 Retention Credit을 CPA들이나 어카운턴트들이 이제 조그만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ERC라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최대한 자동화를 하고 자동화를 함으로써 이제 그런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였는데 이제 제가 시작했을 때 막 이제 디벨로핑을 시작하던 시점이라서 완전히 처음부터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디자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핀테크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회사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미국의 스타트업 시장도 좋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에 현재 취업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을까요?
스타트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긴 하죠. 저희가 이제 SVB라고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이 얼마 전에 파산을 하는 큰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VC 펀딩 머니가 되게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모든 스타트업이 힘든 건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약간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시기인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2, 3년 전의 스타트업 시장과 지금의 스타트업 시장을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더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생각하시는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일하고 있던 핀테크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은 이후에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너무 잡마켓이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 할까? 아니면 다시 취업 준비를 하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인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하면서 추천을 받으면서 이제 이곳저곳 그 회사들의 지원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된 회사는 Progress Residential이라고 미국 전역에서 한 8만 5천 개 정도 싱글 패밀리 하우싱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Property Management 하는 회사이고요. 여기서 이제 일을 시작한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한 2,500명 정도 제 직원이 되는 규모의 회사인데 지금까지 스타트업에서만 일을 많이 했던 저한테는 제가 일했던 회사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편이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도 지금까지 약간 스타트업처럼 업무를 해오다가 점점 이제 스트럭처를 잡고 좀 파운데이션을 다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은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퍼를 받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